안녕하십니까. 네,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제 10년 후 부자 채널,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 언급드렸듯이, 이번에는 이제 주식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리뷰를 올리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책 하나씩 읽으면서 각 책의 내용을, 전략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려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른 책들, 다른 비슷한 유형의 트레이딩 책들을 각 책에서 나온 전략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올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 한번 초수익 성장형 투자는 제가 리뷰를 올린 적이 있지만 이것도 이번에 다시 포함해서 초수익 성장형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마크 미너빈이, 또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나왔던 책이 잘 팔렸던 홍익기 투자자의 주식 투자 단타 전략, 또 일본에서는 단타로 유명한 CIS의 주식 투자 법칙, 요 세 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올리는 것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상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CIS, 그 일본의 단타의 CIS 이분은 뭐 구체적인 전략 자체를 이 책에서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다 보니까 표의 내용이 이 CIS 이분 것만 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이게 도움이 좀 덜 될 것 같으니, 일단은 그 마크 미너비니 전략,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홍익기 투자자의 전략,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걸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책의 리뷰를 하면서 그때 CIS의 이제 내용을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그 컨텐츠를 꾸며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비교 오늘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크 미너비니와 이제 홍익기 투자자가 있는데, 이제 기본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책에서 나온 기본 전략은, 일단 마크 미너비니는 이제 주도주를 급등 전에 급등 전에 매수해가지고 이것을 장기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으로 보여요. 반면에 이게 우리나라 홍익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를 급등 후에 책에 나온 표현에서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그때 매수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매수하면은 이제 홍익기 투자자는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한다. 이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에 있어서는 이제 마크 미너비니는 이제 급등전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급등할 주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등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제 그 주식의 펀더멘탈을 분석한다라고 이제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매출, 영업이익 등 내용을 다 분석을 하고 그 조건에 충족되는 주식만을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홍익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별도로 기업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대장주인가, 그리고 장대양봉이 얼마나 센가, 그리고 그 이 장대양봉 나온 후에 내가 그 참여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요것이 계속 갈 주식인지 수급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사실상 이 기업 자체가 뭐 대장주인지 아닌지 빼고 정말로 이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뭐 PER이 어떻고 PSI 어떻고 이런 식의 분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등 전에 매수를 이제 윈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홍익기 투자자는 이제 급등 후에 매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대로보다는 이제 제가 적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급등 전에 사면 이게 언제 오를지도 알 수 없고, 이제 그러면은 그 시기 언제 될지도 알 수 없는데, 요 기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바에는 그냥 이미 오른 거 이런 주식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매수하면서 오른 거 나머지 부분을 파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도 보시면, 이제 일단 마크 비너니는 펀더멘탈 분석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맞는 주식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을 횡보할 때는 사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요때 자기는 이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는 것도
이렇게 2단계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쭉 떨어졌습니까? 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때 자기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익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한 다음에 2일 내 D 플러스 2일 내로 이제 파는 것을 나오고 있고 그 이틀도 계속 올라주면 이틀 뒤에 판다는 것이지 사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주식이 흔들리거나 추세가 이탈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급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거나 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는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나중에 주식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식이 오르고 이렇게 오른다고 치면은 이때 플러스 이틀째가 되면 팔아버리고 다시 또 장대 양봉 생기면서 올라갈 때는 다시 그때 가서 다시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의 경우에서는 이제 미너미니 책에서는 손절을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책의 서문에서도 이제 손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자신이 손절 포인트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신이 이제 이 손절 포인트를 정할 때 손절선과 이제 이익선을 비슷하게 정함으로써 실수를 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자신이 수익의 최소 내가 만약에 10%를 계속 수익으로 보고 있다면은 5% 지점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 어려우면 10%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 10%라는 것 자체가 약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 분들한테는 높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3, 5%, 6% 정도 하고 특히 뭐 CIS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냥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손절해버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너비니는 급등 펀더멘탈에 있는 주식을 급등 전에 매수하니까 급등 전에는 횡보하다가 이제 이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절이 걸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급등 전에 주식을 급등하기 직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손절에 걸리면서 가지지 않는 걸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펀더멘탈 분석하되 대신에 높은 퍼센트지 10%를 둬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파는 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주도주가 변경되면 이제 내가 이게 주도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계속 장을 보니까 주도주가 변경되더라. 그럼 그때 바로 손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손절선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자신의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스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부터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전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많이 사고 이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이 주식이 곧 급등할 수 있으니까 급등 전에 사는 거니까 괜히 조정돼 산다고 기다렸다가 급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살 줄 알았는데 본인이 전략 자체도 일단은 소량 매수한 다음에 상승이 돼서 괜찮으면 그때 가서 추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절로 깨진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는 매수량을 줄여서 접근한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고를 때도 바닥에서 25% 정도 이상 상승한 주식을 고르고 있고 그리고 다시 신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신고가에서 25% 이상 나가 떨어지지 않은 주식들을 매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홍익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릇에 맞는 투자금 설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깨졌을 때는 그러니까 1억을 이제 그 기본으로 한다고 치면 1억을 자금 운영하다가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이 됐으면은 다시 또 2천만 원을 더 다시 다른 계좌에서 가져와 가지고 2천만 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8천만 원 운영하면서 그러면은 깨졌다는 것은 계속 그때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적은 돈을 운영하게 되면서 맞출 수 있고 그것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자금을 유입하면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막게 된다. 이런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자신은 이제 D 플러스 1,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있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틀 내로 팔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데이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하면서 뭐 보시면은 이제 저항과 지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이게 저항과 지지선이 생겼을 때 뭐 지지선에서 있을 때 사주고 그리고 저항선에서 좀 팔아주고 하는 트레이딩 방식을 추가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둘 다 비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전략에서는
이게 어떤 주식을 매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너비니는 이제 넓은 매수 후보원을 두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대장주이면서도 뭐 장기 행보하는 주식들 재료 있으나 아직 급등이 아직 안 된 주식, 또 급등은 이미 했지만 뭐 추세가 죽지 않은 주식 플러스 턴어라운드 주식까지도 이제 다 자신의 후보군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홍인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후보군을 되게 좁힌 제한적 세팅으로 정배열이면서 대장주여야 하고, 이 대장주가 신고가를 장대 양보로 넘는 경우에만 이런 상황의 주식만을 공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상의 장점은요. 이건 전략상의 장점과 단점은 이게 제가 그냥 판단한 것이고, 저희 주관적인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리 밝혀둡니다. 전략상의 장점은 이 미너비니 방식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멘탈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단점인데 제가 여기 썼네요. 실수입니다. 예. 그래서 펀더멘탈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펀더멘탈 분석해서 될성부른 나무, 그리고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주식들을 미리미리 선점하니까 이렇게 선점해서 가다가 이렇게 쭉 오르지 않습니까? 쭉 오르면 이제 홍인 같은 급등 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때 사겠죠. 요때 사가지고 D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이쯤에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치면 위너미니 같은 경우는 아예 급등 전에 매수를 하니까 요쯤 점을 사서 요것도 최대한 끌고 가다가 이제 하락기가 들어갈 때 이때 판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의 수익을 이제 하나의 주식, 하나의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큰 수익률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제대로 걸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수익률. 그러니까 그 주식 하나만 걸려도 이제 1년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요게 전략상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보유 기간도 최대한 길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홍인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은 일단 펀더멘탈을 따로 분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트레이딩, 차트 보고 캔들 보고 그다음에 대장주인지 보고 그때의 수급을 보고 무엇이 테마인지 정도만 살펴가지고 그때 오르는 주식을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미널미지 방식보다는 좀 더 편한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최대한 가지고 있어봤자 또 이틀 뒤면은 이제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틀 뒤면은 더 원금이 복귀된다는 거. 그만큼 이제 원금이 이제 주식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되게 위험한 주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악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급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덜 리스크가 난다는 거, 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밑줄 쳐야죠. 이틀 내로 원금이 복귀하면서 그러한 이제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크 미너미니 책을 봤을 때는 이거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조건도 많이 붙으니까 좀 따라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부기도 한데, 홍인기 책에서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대장주를 그리고 정배열일 때 장대양의 봉이 생기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명쾌하고 쉬운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장점은 이게 D 플러스 2일내로 팔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한반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부업 투자자, 그러니까는 직장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주식 탐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장대봉 찾는 반복하는 작업 자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전략상에서는 제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가 저한테는 단점이고, 그리고 하나의 주식이 제대로 걸렸을 때 이렇게 쭉 급등하면 급등한 주식의 수익률을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제 이틀 내로 팔아버리면서 결국 수익이 이렇게 여기서 수익 먹고 다시 장대 한번 나오면 수익 먹고 하는 방식이니까 수익이 좀 제한되게 돼요.
물론 자기는 그 기간 동안 다른 데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이런 장대 항목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넣는다고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게 또 항상 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한 번 제대로 된 기회 왔을 때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좀 전략상에서 좀 더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교는 다 했고 이제는 이제 각 책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제가 개인적인 리뷰를 써보자면 초수익 성장력 투자 이 마크 미너비니 책은 이 사람이 이런 트레이딩 방식을 30년 동안 했다고 하죠. 그리고 보면은 자기가 이 방식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자신이 이제 한창 할 때는 뭐 1만 개의 차트를 일주일마다 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책도 있는 거 다 봤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것도 말고 정립되어 있는 경험들도 많고 방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상당히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부업 투자가 따라할 수 있는 조언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펀더멘탈 분석도 하기 때문에 뭐저 같은 장기 투자자 한 사람들도 보통 펀더멘탈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펀더멘탈 보니까 이 주식은 가격이 올랐지만 괜찮은 주식일 수 있네. 그러면은 뭐 장기 투자자도 살 수 있죠. 요런 거. 요런 부분은 이제 쉽게 장기 투자자들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애초에 서문에서부터 자기는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부터 읽어도 좋다라는 방식으로서 손절이 중요한 것을 밝혀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투자와 다르게 이분들은 생각보다 좀 더 수비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비법에 대해서 잘 나왔지 않는 거. 그 책이 또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표현이 보면 되게 단정적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있어서 1단계 이렇게 행복할 때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승했을 때 전고점에서 25% 이상 빠지는 건 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이제 또 저점에 있었을 때 65% 이상 떨어진 거는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많이 물려있었기 때문에 잘 안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되게 단정적이고 강하게 또 얘기해 주는 것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민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책을 사려고 하다가도 되게 사지 않고 주저주저 했던 것이 일단은 좀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아니고 그냥 몇 년 안 된 노하우 자체를 이제 소개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은 그러면은 그 노하우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고 책의 깊이가 좀 얕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점도 보니까는 책의 리뷰에 대해서 이시바라던가 평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사서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고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숨김없이 그래서 정말로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소개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했지만 이런 트레이딩에서는 이제 잼뱅인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을 나열적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요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주고 하니까 저도 했을 때는 요 방식으로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반면에 저처럼 약간 트레이딩 초보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트레이딩에서 돌파 전략 같은 건 되게 어찌 보면 기본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은 책이고 뭐 세간에 있는 리뷰보다는 훨씬 나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뷰 이 CIS 책은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책 서문에서 자기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그리고 누구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몇 배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이 책을 통해 담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 서문을 보고 되게 흥분했죠. 이 책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1레벨에서 10레벨이 될 수 있는 그런 힌트, 자신이 자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 읽어보니까 진짜 힌트밖에 없어요. 힌트밖에. 그러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전략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에 착안해가지고 아 요러면은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돈을 많이 벌었던 전략을 소개해주지 않음으로써 힌트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힌트 말고 그래서 넌 어떻게 돈 벌었냐고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찾았다면은 그것은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자신의 에세이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참 읽기는 편했습니다. 읽기는 편하고 그리고 예, 쉽게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서 영감이 되는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그 주식을 블랙잭에 비교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블랙잭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블랙잭에서 보면은 이제 오픈하는 패를 걔가 어떤 게 나오는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자신은 이 패를 기억하면서 좀 더 자신에게 좋은 확률이 왔을 때 베팅을 한다. 주식도 비슷하다. 자신에게 좀 더 좋은 유리한 확률이 왔을 때 그때 많이 베팅하고 좀 덜 좋은 확률일 때는 덜 베팅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특이했다고 생각 느껴졌던 게 뭐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엄청 공부했고 차트 계속 봤고 책도 열심히 읽었고 되게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 자기는 따로 책을 안 본다. 책도 안 보고 공부 안 한다. 남는 시간에 뭐 하냐 했더니 주식 끝나고 남는 시간에 마작하러 가고 마작하고 끝나고 술 마신다. 그리고 처음에서부터 주식 그냥 도박입니다. 라고 그냥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단타로 성공하려면 정말로 처음에 엄청 실패해야 되고 돈도 다 잃어봐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차트를 파묻혀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재능만 맞고 어떻게 자신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이 하나가 잘 맞으면 그럼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트레이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은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솔직하게 뭐 주식은 도박이다. 나 책도 안 읽는다. 나 마작합니다. 뭐 이렇게 뭐 편하게 오픈하듯이 이런 데에서 성공한 투자자 특유의 자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심지어 자신이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좀 똑똑하고 자신의 방법을 남들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방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되게 자신이 똑똑한 척하고 뭐 예전에 있던 거 내가 다 맞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 책에는 거의 없어서 거부감이 적게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힌트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실제로 맞기 때문에 수에 정독하다 보면은 정말 트레이딩에서 맞는 방식 이 사람이 결국 이게 얘기했던 게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고 경험 쌓이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 라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각자의 전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가 다 상황이 있고 자신의 스타일이 있고 자신의 어떤 했었을 때 자신이 마음 편한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책들을 읽고 그 전략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걸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일단 책 자체 내용만을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이 책에 대한 느낌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해 갈 겁니다라는 것은 그냥 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리는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여기에서 지금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매주 올리는 10년 후 부자의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내용이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권 읽었지만은 책들은 참 많으니까 해보면서 이제 실제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책도 계속 보면서 전략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이제 책 세 권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PPT를 다 만든 다음에
좀 다 만졌을 때 따끈따끈할 때 지금 바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밤이 되게 늦었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또 밤 늦어서 그런가 말이 더 씹히는 것 같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컨텐츠 써진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서 이제 하시고요. 또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 따라드리고 그리고 책 보시면서 이제 이 동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또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좀 응원해 주는 건다면서 다음 책 다른 책들 받고 또 도서 레비ュ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책들 보시고 리뷰 보시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길 바라고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